사랑하는 남편 영원히 저의 곁을 지킬 것 같았던 그이가 제 손을 놓은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나눴던 우리. 그 50년이라는 숫자가 지금은 저에게 너무나도 공허하게 다가옵니다. 남편이 처음 제게 프러포즈를 했던 날, 풋풋했던 그의 얼굴과 설렘 가득했던 제 마음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작은 다방에서 마주 앉아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라며 수줍게 건네던 반지 하나.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의 시작이었죠. 어린 시절 그 흔한 연애 경험도 없이 그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저에게 남편은 세상의 전부이자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50년은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신혼 초 단칸방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해맑게 웃던 기억부터 아이들이 태어나 시끌벅적했던 나날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역경을 함께 헤쳐나갔던 순간들까지 남편은 언제나 든든한 나무처럼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에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만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물을 함께 나눌 리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옆에 있었던 그의 빈자리, 함께 식사를 하던 식탁의 맞은편, 의자,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던 소파.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릅니다. 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옷들을 정리하다가도 그가 즐겨 읽던 책을 발견하고서도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슬픔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아서 저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건재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저처럼 매일매일 남편의 부재를 느끼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가끔씩 찾아와 저를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만 그들의 바쁜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홀로 남겨진 이 공간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렵습니다. 50년간 남편의 아내로 살았지 저 혼자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 자리에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 약이 너무나도 쓰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없는 이 세상은 모든 색을 잃은 듯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그이가 보고 싶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습니다. 문득 그의 부재가 현실임을 깨달을 때마다 제 삶의 의미마저 흔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과연 이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이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사람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기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황혼재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50년을 함께한 저의 유일한 사랑이었으니 그 외에 다른 사랑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속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내가 정말 영원히 이 슬픔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할까? 라는 질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을 향한 저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도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마냥 슬픔 속에만 가두는 것은 어쩌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랐을 테니까요. 그가 떠나기 전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당신은 늘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 말이 이제 와서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도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본 후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라워했지만 이내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 거예요. 저희도 엄마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자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50년은 아름다운 서사시로 제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서사시의 다음 장을 써내려 가려 합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저는 이 새로운 여정을 용기 있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고 저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셈입니다. 50년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선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그이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아름다운 헌사가 될 것입니다. 한 달 전 그이가 이 세상을 떠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병상에 누워 힘없이 제 손을 잡던 그의 손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50년간 제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한동안은 그저 멍하니 빈 허공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발인 날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그이를 애도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이게 정말 현실일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 집안의 감도는 그의 빈자리는 저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물건들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가 앉던 자리에 앉아보기도 하고 그가 즐겨 읽던 신문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50년을 함께 해온 익숙한 일상들이 한순간에 낯선 풍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그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곤 했는데 이제는 빈 베개만이 저를 맞이합니다. 함께 마시던 모닝커피도 나란히 앉아보던 아침 뉴스도 더 이상은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면 자꾸만 맞은편에 앉아있을 그의 모습이 아른거려 수저를 들기가 힘듭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처럼 퍽퍽하게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의 귀가 시간을 기다리며 현관문을 바라보던 습관도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봐도 익숙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가 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홀로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그이가 없는 밤은 너무나도 길고 고요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수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50년간 매일 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의 체온도 그의 숨소리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제 삶의 모든 리듬이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억은 이제 아픈 상처가 되어 저를 옥죄어옵니다.
시간이 약이다. 곧 괜찮아질 거야라는 위로의 말들은 때로는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슬픔은 단순히 남편의 죽음이 아니라 50년간 쌓아온 저의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로 그의 반려자로 살아온 시간이 저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는 삶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리고 불안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색깔로 빛나고 있었지만 저의 세상은 온통 흑백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꽃을 보아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고독감에 잠겨있던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마주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파동을 던져주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 다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리모컨을 누르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 대신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는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거나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풋풋한 젊은 연인들 같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 같아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제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지내면서 너무 외로웠는데 이젠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남편을 향한 배신감.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도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것이라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남편은 언제나 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저의 행복을 당부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당신은 늘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본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영원히 그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굳건한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에게도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다는, 어쩌면 이기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은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슬픔에 잠겨있던 저에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색깔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고 작은 화분에 심어둔 제라늄 꽃은 여전히 아름다운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혹시라도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까봐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 혹시 엄마도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처음에는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이해와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이제야 하세요? 당연하죠. 아빠도 엄마가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시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만약 좋은 분을 만나신다면 저희는 진심으로 응원해 드릴 거예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딸과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의 따뜻한 지지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새롭게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도이자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라는 것을요. 슬픔 속에만 갇혀 사는 것은 어쩌면 남편에게 가장 불효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되 저의 삶은 그 기억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화사한 커튼을 달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어 가꾸던 작은 정원도 다시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시들어가던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자 마치 제 마음에도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손 놓았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떠난 후로는 붓을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붓을 들고 물감을 섞으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잠시나마 슬픔을 잊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요가와 컴퓨터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컴퓨터 수업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틈에 섞여 수업을 듣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생기자 저의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던 어느 날 문화센터 컴퓨터 수업 시간에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지만 매우 정정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었습니다. 늘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셨고 저에게 친절하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씨였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먼저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업 동료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수업을 듣고 가끔씩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감하고 의지하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숙 씨를 보면서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정숙 씨의 남편분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제 남은 시간을 정숙 씨와 함께하며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수 씨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행복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남편의 손처럼 굵고 따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엄마 영수 아버님처럼 좋은 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수 씨의 자녀들도 저희의 관계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변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기억에 갇혀 슬픔에 잠겨 살지 않습니다. 영수 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남은 인생을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립니다. 가끔씩은 지난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도 합니다. 영수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통해
50년간의 사랑이 남긴 것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용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별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는 저에게 슬픔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멈추고 다시금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써내려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그이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아름다운 헌사가 될 것입니다. 5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연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행복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분명 따뜻한 빛이 당신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이도 하늘에서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영수 씨와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며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행복, 그리움을 넘어선 새로운 사랑. 이것이 제가 50년 결혼 생활 끝에 찾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보물을 영수 씨와 함께 소중히 지켜나가려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에게 용기를 준 남편과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삶의 새로운 빛이 되어준 영수 씨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삶은 아름답고 사랑은 영원하며 행복은 언제든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